네, 휴식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RTS 발전의 중요한 축인 교통 빅데이터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연은 주식회사 VWL의 김순범 대표님을 모시고 교통 빅데이터 시각화 사례에 대한 유익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VW의 조장 김승범입니다. 회사 운영한 지 10년쯤 됐고요. 이제 1기업이라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는 얘기는 하는 일에 1년에 소화하시는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아마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고요. 저는 오늘은 움직임의 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마 이제 이미 이 인쇄물 뒤에 좀 많은 슬라이드를 한 번쯤 넘겨보셨을 텐데요. 주로 그림 위주로 제가 했던 작업들 중에 교통 위주로 좀 엮어왔습니다. 저는 도시 데이터를 주로 시각화하고요. 홈페이지 이제 VWL 위에 있는 VW-lab.com 들어가시면은 그 힘든 작업들의 주로 기술적인 내용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건축가 사무소도 다니고 좀 오래 하다가 또 데이터 분석을 관련된 이제 도시 관련된 분석을 하다가 시각화만 완전히 한 지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설명을 주로 그리고 저는 일단 뭐 한 장 한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좀 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숫자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이런 데이터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데이터 시각화겠고요. 사실 이런 숫자들만 보고 이게 인구 전입 신고되어 있는데 이런 몇 년치 몇 시에 누가 어디로 갔다라는 이런 숫자들만 잔뜩 보고서 이런 어떻게 이동하는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전에 데이터를 알 수 없다. 데이터가 많을 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리고 저와 같은 어려운 인터뷰를 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숫자를 그림으로 그리는 일입니다. 제가 했던 작업이긴 한데 데이터 시각화하면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그래프나 막대 그래프나 파이 그래프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네트워크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상 네트워크에서 관계화면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또 지도위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간 정보 주로 다루시기 때문에 지도 위에 차량이 다닌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주로 맨 오른쪽에 있는 공간 정보를 요새는 좀 주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해프닝들은 뭐 이미지를 만들기도 있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인터랙티브한 웹페이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웹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해프닝들은 이렇습니다. 이제 1인 기업이고 다양하게 좀 매번 다른 일들을 좀 규모가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입찰로 들어가시면 큰 일보다는 좀 조그만 정도의 프로젝트 한 시간짜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기자들이랑 같이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작업들을 하기도 했고 오늘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또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를 홍보할 때 그런 영상 같은 걸 만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초기 예산을 따려고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데이터들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전시도 조금 하기도 했고 그런 연구자나 언론사 공무원 데이터를 구매하는 인간들을 클라이언트로 졸업해서 한 10년쯤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생활인구 데이터로 엑스포에서 화면에 걸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건 이제 엑스포에 처음부터 보니까 우리가 조작을 하지 않을 때 자동 플레이되는 시나리오를 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돌아가다가 이렇게 인구 이동하는 이제 그림하고 그래서 순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대시보드 같은 거 많이 보는 분들은 좀 익숙하신 걸 것 같고요. 이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 요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청도기술연구원에서 의뢰를 했던 작업인데 이게 화면 위에 C++ 웹이 아닌
아니라 C 언어랑 C 언어에 들어가는 건데요. 교통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부터 그 교통 네트워크가 그런 20분, 20분, 30분, 30분, 60분, 90분에 도달해지는 경력을 이렇게 등치선도로 그려놓고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이 이제 10분 구간에는 이만큼, 20분 구간에 이만큼 있는데 이동 위치를 이렇게 옮겼을 때 그런 등치선들이 어떻게 달라지면서 접근성도 어떻게 달라진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하게 움직였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KT 통신사 그 모바일 데이터 여러분이 아마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데이터가 많이 가공된 이제 뭐 OD 데이터 어디가 출발지고 어디가 도착지고 그냥 잘라놓은 것들을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 그러기 전에 그 내부 이제 사실 보안이 좀 중요한 데이터가 내부 작업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기지국 기반으로 움직이는 데이터를 약간은 단순하게 500m과 1000m 그리드로 500m였던 것 같아요. 500m 그리드로 해서 가까이서 보면 좀 해상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게 통신사 데이터다 보니까 GPS가 아니라 기지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대략은 보입니다. 이렇게 제1경이, 제2경이, 제3경이 보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많이 기지국이 튀는 것처럼 좀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그리고 부산에서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KTX 타고 가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 대략은 이렇게 움직임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요거는 교통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태풍이나 아마 윈디 그런데 기상 정보로 들어갔을 텐데 거기서 보는 그런 바람을 같은 게 벡터 필드라고 하는데 그런 그리드에 있는 속도와 방향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해류를 표현한 거 이제 거기 의뢰로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사인 언론사랑 같이 DTG 데이터, DTG 데이터가 그래서 한 달치 데이터 4.4테라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이제 기업들은 취재를 하고 저는 이제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한 달의 시간표 DTG 데이터 차에 탔을 때와 타지 않았을 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달의 시간표를 표현해서 그런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한 달의 삶 이제 그런 주제로 인터랙티브한 웹기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일들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작업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초반에 아마 데이터를 획득했으면 전처리라고 탐색하는 과정이 있고 본격적인 분석이 있고 마지막에 결과에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각화는 아마 물론 분석에서 계속 연구자와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작업들은 주로 앞부분과 뒷부분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하는 작업도 본격적인 사례인데요. 한 6곡지 정도로 나눠봤는데 아까 잠시 보셨던 그 인구이동, 전입신고 데이터인데요. 뭐 교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평균이 아닌 개별 이동을 모두 그리기라고 제가 이제 부제를 달았는 거예요. 이사해 보신 분들 다 전입신고 이런 거 작성하시는 거고요. 이게 그 통계청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전수가 공개가 되고 있고 NDI에서 들어가시면은 한 줄을 보시면은 2015년 1월 2일 날 5150 행정동에서 요행정동으로 50세대 남성과 52세 여성과 23세 이제 이런 가족 단위겠죠. 이런 사람들이 저기서 여기로 외날 며칠에 갔다 이런 게 줄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 1000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통계청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그것들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도 단위로 좀 묵직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작업했던 게 2017년도 거의 이제 8년쯤 됐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공개된다는 걸 알고 제가 예전에 봤듯이 이런 그림들을 떠올려서 이거 직접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해봤던 겁니다. 일단 행정동이 전국에 당시에 3,500개가 있었으니까 모든 경우의 다 하면 1,200개인데요. 물론 이동이 1,000만 개니까 전혀 없는 OD도 있고 이제 쏠려있는 OD도 있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그림은 소위 말하는 떡처럼 다 보이겠지 해서 원하게 가늘게 해서 맞춰봤습니다. 그렇게 직선을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가 영명도, 울릉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쳤더니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처음 데이터 시각을 했던 초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인물들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표현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굵기도 좀 색깔도 바꿔보고 동률도 바꿔보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한 장 그리는 데는 이제 물론 코드는 좀 바꿔야 되지만 한 장의 그림이 딱 엔터 탁치를 만들어지는 데 한 10초, 20초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이동을 표현할 때 좀 생각했던 게 굉장히 많은 데는 직선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방향이 짧은 거, 방향이 같다면 짧은 것과 긴 게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의미를 주니까 방향이 같더라도 겹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려고 할 때는 가닥들이 좀 정리되어 보이겠구나. 그래서 식들을 좀 하나하나 정해나가는 단계였고요. 이건 좀 다른 데이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물론 약간 좀 표현의 정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데이터인데 직선으로 표현했을 때와 약간 이제 굵기의 정도를 좀 나누고 곡선으로 표현했을 때 많은 형들은 이제 좀 굵은 굵기를 그리니까 지배적인 이동이 보이고 또 동시에 자잘하게 이동들이 어디에 좀 많이 깔려있구나라는 게 동시에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군들을 좀 추려서 전체를 다 그려봤는데 결국 사실 이제 이런 코드들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루프를 1000만 개 정도 돌면서 색상을 정의하고 성분기를 정의하면은 1년 동안에 우리 전입신고에서 이사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모양새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요거는 같은 색상으로 준 거고 요거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색상을 좀 다르게 준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이동은 시가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제주도 가는 건 요거, 제주도에 서울 오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봤더니 사실은 여기에서 1000만 개의 데이터가 모두 식별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 사람이 많으니까 수도권에서 전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혹은 지방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잘 안 보이네 해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탐색이라는 지금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를 보니까 이렇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지방 도시의 허브들을 좀 보고 싶으면은 수도권을 못 이용한 것만 다 필터링해서 이제 보면은 지방에 좀 허브들이 나오는 거죠. 부산 이제 부울경 지역, 대구 그리고 광주 그리고 광역시는 없지만 전라도도의 전주 정도를 보시면 이게 이동이 서로 막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국을 가로지르는데 물론 있긴 있어요. 지방에서도 여기저기 멀리 가는 건 있지만 대부분 좀 이렇게 지역 이게 희한하게 또 사람의 인식과 행동 범위가 그런지 시도 경계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의 이동하고 목포와 이렇게 순천 여수 쪽으로 다만 이제 약간 어떤 지역의 그런 이동의 커브들이 보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이 이제 전달한 정보가 더 명확한가 그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은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그림에서는 이제 그때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림이 오른쪽이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도 단위의 흐름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걸 그렸을 때는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더 뭔가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나다 보니까 사실 또 왼쪽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시각화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명확하다기보다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적절하게 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KT에서 통신 데이터를 가지고 상품을 좀 개발하려고 스터디 하다가 약간 이런저런 방향을 하다가 만났는데요. 요게 이제 보디를 처리를 해서 목포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하루 아침 시작될 때 이게 이제 바깥으로 아웃바운드 이렇게 인하고 외부로 들어오는데 아침 7시 같은 경우는 목포가 나름대로 이제 지역의 허브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요것들이 더 많은데요. 저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 흐름들을 요거는 실시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동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쇼룸 같은데 놓으면은 뭐 그렇듯 보이겠지만 막상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얼마나 갔냐 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의견이 나와서 좀 시군구 단위의 좀 단순한 일단 같은 건데 신구를 뭉쳐서 이렇게 좀 확실히 신안으로는 아침에 이렇게 가다가 좀 줄어든다. 혹은 저녁에는 다시 들어오는 게 많아. 이제 아웃바운드 목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그래서 어떤 많은 이동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와 그것들을 또 그대로 그리는 것이 정답은 아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별적인 이동을 그렸을 때 그리고 그걸 하늘에 봤을 때 또 사람들한테 그런 일종의 어떤 데이터의 감각 혹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못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요, 소방차량 DTG 데이터 이름이 좀 다른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렸던 거고, 이제 이거는 충남연구원에서 의뢰를 받은 건데요. 안전센터에서 출발한 소방 관련 차량의 종류가 어쨌든 간에 상습 정치구간, 항상 같은 데서 출발해서 여러 군데로 나가는데 이제 상습 정체가 되어서 잘 도달하지 않는 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의회에 가서 연구 예산을 딸 이제 그럴 목적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을 해봤는데 한 달간 모든 차량의 이제 날짜는 다 하루로 허쳐버렸고, 그래서 날이 어떤 날이든 4시 23분에는 이제 여기가 안전센터들입니다. 안전센터들에서 나온 소방 관련 구급 차량부터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제 머리 부분을 좀 높게 그리고 궤적을 그리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꼬리를 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니까 복잡하게 여기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4개가 빠르게 가는지 좀 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 아까는 다 하얀색 벽면으로 그렸는데 그 벽면을 시간 그래프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 구간을 지날 때 시속 20km 이하였으면 빨간색이 가득 차게, 그리고 좀 빠를 때는 80km 이상일 때는 그냥 토토에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좀 투명하게 말하면 요 그래프를 뒤집어 보면은 요 길 따라서 요 궤적이 같은 그 정체 그래프, 빨간색이 가득 차 있는데 하면은 지난해 여기 좀 많이 막혔던 데거나 시속주행가 걸렸던 데고 여기는 빠르게 갔다 가는 거죠. 그렇게 표현의 규칙을 정해서 개별 대체 하나하나의 표현의 규칙을 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대략 도로 소통이 그런 원활한 것과 좀 그렇지 않은 것, 중간중간에 멈췄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데는 그런 시내는 아니지만 도로의 사정이 좋지 못해서 여기는 항상 좀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쪽에서 영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하나하나 개별 차량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다 모아서 그 골든 타임에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겹쳐보면은 1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합쳐보면은 골든 타임에 좀 취약한 지역을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까는 구급 차량 한 대에 머리를 높게 그렸는데 꼬리 쪽 이제 말하자면 안전센터가 출발 지점이 되겠죠. 안전센터 쪽을 이렇게 높게 그리고 5분 안에 도달했던 데는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5분에서 10분 사이는 빨간색, 10분 이상 도착했던 것들은 그리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개 겹쳐서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산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것들이 안전센터고요. 노란색 구간들은 대략 5분 안에 가는데, 빨간 데들은 5분, 10분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데들은 분명히 갔겠지만, 물론 여기 산도 있고요. 분명히 도착을 했겠지만, 여기는 항상 좀 10분 이상 걸리는 데들을 대략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역별로 그래서 정말 어느 지점이 취약 지점이냐, 그거는 이제 평면상에서 그리드를 그리고 다른 분석을 해야겠지만, 이제 이런 그림이 보여주는 이쪽에 뭔가 많긴 많은데 꼬리가 굉장히 짧고 여기는 좀 그래도 꼬리가 기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비전문가들이 의회에 설득할 때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말하자면 천안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안전센터가 굉장히 조밀하게 있는데도 꼬리가 짧아서 이제 항상 정체 구간을 잘 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하나하나의 이렇게 이동이 표현이 되고 그것들이 빨리 가는데 천천히 가는데, 이게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라면은 그걸 이제 겹쳐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화제가 여기 맞추겠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오는데 빠르다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혹은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한 번에 겹쳐버리면은 이렇게 같은 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해서 아까는 마지막 결과물만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모든 출동들을 명령시 영역본으로 둬서 한꺼번에 출발을 시키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에 결과에는 그래서 도달이 가능한 이제 10분 안에 도달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 아까처럼 굉장히 다리가 짧은 지역, 말하자면 얼마 안 되는데도 50분 이상이 걸리는 지역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소방 관련 차량 데이터고요. 이거는 버스 DTG 데이터가 있는데 위험 운전 구간을 또 보여드리려는 이렇게 같은 충남 연구원이고 목적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데 이게 그 버스 DTG 데이터들이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시 재생을 시켰던 거고, 이제 이게 가속도의 표현인데 말하자면 급정거, 위험적인 결국 급정거, 급커브, 급회전, 급감속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가속도를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차량 다는 위에다가 원 하나 그렸고요. 일종의 가속도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는 가속도가 0인 거고,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급정거를 할 때 가속도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갈 때 그런 몸이 쏠리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그런 쏠리는 급회전할 때 여기저기 좀 이제 막 그런 불편한 승차감을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같은 데서 나와서 여기저기로 가는. 그런데 이쪽은 좀 안정적으로 회전을 하고 저쪽은 좀 급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정도의 가속도를 넘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이게 사실은 그 영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모니터링 할 때도 이렇게 시각화를 할 때 넣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조적인 표현인데 그냥 이제 아까 처음에 흰색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냥 깔았던 거라고 한다면 일종의 어떤 속도 얼마 이상 빨간색을 표현하거나 하는 보조적인 표현을 우선 보면 조금 더 보고 있을 때 어디가 좀 지금 정상으로 다니고 있구나 하면 지금 좀 위험 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구급차 데이터 구급차량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분석 과제를 약간 지원하는 시각화를 했던 건데, 이게 말하면 서울에 2017년 10월달에 실제로 출동했던 그런 이제 응급 차량들만 모아놓은 거고요. 지금 이제 원처럼 보이는 거에 중심에 안전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흠뻑흠뻑 있는 게 신고가 들어오는 지점, 그리고 그러면 구급 차량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빨간색 흠뻑인 대로 가다가 저쪽을 했으면은 그 빨간색을 좀 끄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병원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동 도착을 하면은 이렇게 녹색원을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가 좀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 군데서 출동한 데이터들이 동시에 이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데이터가 뭔지를 관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표현을 좀 규칙을 줘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말하자면 아까 제가 원의 중심은 그 일익 안전센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출동한 구급 차량을 따라서 계속 이제 반지름과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림상에서 커다란 원이 여러 개 보인다고 한다는 거는 안전센터에서부터 멀어진 구급 차량들이 많다. 그게 여러 가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는 감염 지역을 넘어서 지원을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환자가 자기가 계속 주로 가는 병원이 있어서 거기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요새 정량제에 많이 나오는 도시 뺑뺑이 있잖아요. 여기 가는데 또 완전 적응이 되고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도시 뺑뺑이보다는 약간 이제 관할 구역을 벗어난 응급 차량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고요. 이게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을 좀 보니까 여기 이제 맞고서 이제 한 세 군데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한 대, 석유 119에서 나온 차량 두 대가 보통 두 대나 세 대가 한두 대, 세 대밖에 없잖아요. 두 대가 다
이제 이 병원에 가 있습니다. 좀 약간 좀 먼 서울 이제 원병원에 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여기 신고가 들어왔어요. 서교 119 센터 관련병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차량이 없으니까 옆에서 지원을 나왔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지원을 나왔는데 또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니까 또 다른 데서 여기 영리에서 또 널리 지원을 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시에서 이게 구급 차량 수환이 가능하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관찰의 결과를 가지고 약간 좀 임시로 차량이 많이 막혔기 현장 출동을 해서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중간 한번 출동을 해서 대기하고 있어보자는 식으로 아마 그때 분석을 이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분석까지는 다시 따라가지 않았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복잡한 데이터를 처음에 관찰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규칙,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혹은 병원에 가는데 혹은 멀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좀 한꺼번에 보이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구급 일지를 가지고 그 신고 구급 일지를 가지고 이제 가로치기는 시간인데 그래서 하나의 차량이 이렇게 신고 출동해서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인데요.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그 속도 그래프와 구급 신고 시각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여기가 병원 도착이구나 현장에 있었고 돌아와서 대기하다가 다시 출동하고 이제 그런 구급 일지를 한번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것도 거의 1년 정도 전에 이제 첫 번째는 버스 운행 밀도와 이동인구 조정의 집중 지역의 불일치인데요. 그러다 보면 충남연구원 거를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역시 이제 그런 버스 운행 노선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 행태를 보여줬던 건데 빨간색이 이동인구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천안시 같은 경우에 버스 한 대당 보조금이 4천만 원인데 회사들은 계속 이제 그런 수익 노선으로만 운영을 사람들이 항상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만 노선을 좀 집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데들이면 유동인구가 많은데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달라는 게 의뢰였고요. 그래서 시간대별 실시간 유동인구랑 버스 DTG 데이터를 가지고 표현의 슈트를 좀 고민해가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버스 한 대 움직임을 이렇게 머리 쪽에 좀 빛나게 표현을 했었고 한 대 한 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가 지나간 지 한 30분 이내에는 약간 그런 대수가 많아질수록 격자는 많고 그런 밀도가 증가하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계산한 작업이 나왔던 것들이고요. 말하자면 그냥 버스의 움직임에다가 구조적인 표현을 덧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유동인구인데 50m 정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여기가 많은지 여기가 많은지 말하자면은 높은 아파트 한 채에 사람이 많이 사는 건지 혹은 중층 저밀도 중층이 밀도 있게 있는 사람이 많이 사는 건지 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500m 거리를 다시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좀 많아 보입니다만 여기를 다시 합쳐보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명 이상이 되면은 다시 빨간색 원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제 움직이는 데다가 바로바로 GPU 계산을 통해서 그 격자의 밀도를 계산해서 저렇게 표현을 보시면 어디에 노란색에 내가 버스가 많이 다니는 구간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500m로 다시 묶어보면 빨간색 먹는 데가 사람이 좀 많은 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거쳐보면 실제로 이제 그 평일날 새벽 5시에서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이쪽에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버스는 여전히 별로 안 다니고 이쪽에 지금 주로 다니는 거죠. 이런 좀 불일치 지역, 많은 데는 많긴 한데 이제 그런 약간의 교외 지역에 버스 운수 회사 입장에서 하루 종일 좀 수익이 좀 안 나는 데 그런 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또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아까 시사인이랑 작업했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이제까지 보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니터링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표현하고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약간 데이터를 실제로 좀 분석을 해서 스토리텔링 작업을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분석을 하셔서 이제 그거를 효과적으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로
설명과 함께 좀 더 평소에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한 그런 그래프들로 만들었던 거고요. 이때 주제가 기사 주제가 이제 언론기술재단 지원을 받아서 했던 건데 화물차 운전자가 좀 힘들게 취업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이제 구조적인 원인들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은 제가 한 작업은 한 달치 정도 화물차 운행 데이터를 사적 탐색을 있습니다. 6초에 하나 하는데 그리고 기자분들은 취재를 했죠. 실제로 화물차 운행하면서 어떻게 한 달 며칠을 운행하시는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녔고요. 사점 사테라를 좀 가공을 해서 좀 행합축을 통해서 이렇게 요건들을 만들었고요. 사실은 스터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교수님하고 같이 좀 위험 운전이나 그런 거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가 탐색들을 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갈린 길이 있었어요. 좀 GPS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기사의 방향은 이제 이 빨간색이 정해져 있긴 했지만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분석해서 뭔가 상해랑 연관짓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이제 위험운전 기본 구간을 이제 해서 그런 화물차 데이터를 압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런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차량 GPS 데이터 똑같은 차량이 움직이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고급주유통 취약 지역, 차가 막히는 지역, 대중교통 불편한 지역, 그리고 뭔가 이제 이 화물차 기체주의는 두 가지에 관련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게 좀 비관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거를 너무 강조했을 때는 이게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화물차 기사들이 장난하자고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안전, 나의 아이의 운전이 위험한 게 아니지 완전히 좀 위험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분들이 쉬지 못하고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해야만 되는지도 기사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람에 대한 시간으로 가져가보자는 취지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이제 중간쯤에 결정이 돼서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하면은 이 뭔가 잘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걸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좀 스터디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의 시간표를 그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 데이터는 시동을 걸어서 끌 때까지는 이게 이제 살아있으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차에 내려서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시동 끄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기록이 없는 구간 여기서는 이제 약간 이런 이 현색 녹색 구간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시간표 보통 우리가 익숙한 24시간인데 그걸 한 달의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제 이런 약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파이 차트를 그렸는데 이게 좀 혼자 바퀴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임 궤적과 한 달의 시간표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자분은 화물차 안에서 먹고 잠도 자는 삶을 이제 취재를 했고 이거는 그래서 24시간을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물센터 갔다가 쭉 대기하다가 했는데 이분은 24시간 동안 쪽잠 밑에 잠깐 자나요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처럼 다시 그 정차는 검은색 사실 이게 신호를 끌 때와 정차를 했을 때 정차를 하고 쪽잠을 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신호를 끌 때만 또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GPS 데이터는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한 자리에 2시간, 2시간, 3시간 있었다는 거는 이제 일단 좀 쉬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8시간 이제 쉴 때는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8시간 이상이면 반지름을 끝까지 접수해서 이렇게 됐고요. 쉬는 시간이 짧을 때는 반지름을 좀 짧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업규상 이분들이 2시간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쉬어야 돼요. 10분이면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2시간을 초과 주행할 때는 빨간색이 좀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2시간 이하를 주행하고 있는 잠깐 쉴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노란색이 너무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규칙을 줘서 또 그런 규칙 데이터를 표현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이게 커피라고 생각했을 때 별큰 거리는 커피죠. 이분은 한 달에 4번 집에서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잠은 잤는데 자다가 다시 운전하다 자다가 운전하다가 이게 하루입니다. 이게 28일, 29일 하루인데 하루 동안에 8시간 잔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자다가 오는 보내마다 한 달에 집에 4번만 들어가는 그런 운전을 한 거예요. 근데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무슨 사람 사는 사람. 근데 또 극단적인 예인데요.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이제 하루만 집에서 하는 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요즘은 좀 한 달에도 할 수가 있나 했더니 이게 정말 한 사람도 있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로 그냥 무작위로 뽑아보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나름 이렇게 안정적으로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기사가 방에 정해졌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더 선별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완전히 평균이라기보다 일정 기준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240시간 이상 주행하면 휴일 없이 하는 분들 8시간 이상 주행하는 분들을 뽑아서 그려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거의 집에 안 가는 사람 그리고 강의 가는데 불규칙하게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24명의 한 달의 시간표 중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스터디하러 가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아까는 30일을 바퀴 하나로 표현했다고 하면은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달려서는 표현하는 거예요. 24시간에서. 어떤 사람은 여기 0시 그다음에 낮 12시니까 새벽에 규칙적이긴 한데 아침 한 6시, 4시쯤 나와서 쭉 운전을 하다가 오후 4시쯤 들어가서 이렇게 좀 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규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쉬기는 좀 쉬는 것 같은데 금요일에 이렇게 쉬니까 도대체 규칙이라는 게 없는 굉장히 한 사람 피곤하긴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규칙적이냐고 다시 봤더니 주행을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에만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위터로 사람들의 삶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이제 기사의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한 달에 그래프를 그리고 실제로 그때 궤적들을 일치를 시켜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건 이제 지금도 이제 화물차를 수리하라 검색을 하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스크롤만 하면은 기사와 사진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웹페이지부터 색깔을 만들었는데 시간표가 돌아가고 바퀴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신문 이런 기획 기사라는 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가공해서 시각화도 좀 그냥 단순한 파이그래프보다는 가공을 해서 좀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낸 시각화 같은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까지 사실 좀 예전에 했던 작업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요새는 계속 이렇게 단발성인 시각화들을 하다가 약간 좀 너무 한번 하고 밤에 고생하니까 너무 좀 힘들어서 요새는 좀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 같은 좀 목표로 해서 만들어보고 있는 게 있는데 시뮬레이션 대중교통계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이 연타는 모듈이고요.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는 이제 기록된 데이터가 아니라 GTFX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중교통 시간표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시간표를 기록한 거죠. 이게 GTFS랑 요거는 우리나라에 없다가 시도별 시국별로 다 이게 버스 시간표들이 있는데 그게 표준에 맞춰져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 데이터 분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게 수도권에 있는 대중교통 그런 시간표들을 크롤링을 해서 한 대 그리려고 했더니 경기도 다르고 서울 다르고 인천 다르고 제가 데이터만 한참 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표준으로 배포가 됐다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고 같은 모델에 외국 모델도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교통연구원에서 이걸
배포를 하기 시작했는데 배포 중에 좀 느리긴 합니다. 1년에 한 번이긴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어차피 이것도 유명한 조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전의 데이터는 아니고 조금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네이버 다음에서 보시듯이 아니면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갱신되는 도서들이 바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오픈스트리트맵인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려다 보면은 500 네트워크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여되고 있는 500 네트워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 버스 정류장과 바로 긴밀하게 수익선을 내가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좀 그런 간접도로급이나 또 그런 대로 중심의 네트워크는 안 돼서 찾다가 이제 오픈 스트리트 맵을 이제 알게 됐었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부터 개발한 게 아니라 컴페어할 COMVY 컴페어라고 하는 외국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의뢰받는 뭐 뉴욕이면 뉴욕 이런 대도시들의 교통계획에 의뢰가 들어오면은 데이터를 좀 제대로 구축해서 그 이제 이런 분석 자기네 모듈을 웹페이지처럼 해서 분석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픈 소스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가져와서 시각화점 모듈 백엔드를 바꾸고 백단을 바꾸고 그런 시각화점 약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오픈 스트리트 맵은 전 세계 누구나 접해서 클릭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GPX 데이터가 있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1대1 길찾기를 해볼 수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게 나왔더니 왜냐면 이제 여기에 돌아가는 그런 엔진이라는 게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보시듯이 이렇게 데이터 여기서 출발해서 어딘가 도착지까지 하면은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버스들의 그런 경우수들이 나오는 거고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출발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요새 다음이랑 한번도 좋아져서 출발 시간 조정하면은 그 배차 시간 따져서 이때 출발하면 1시간 40분 걸리는데 조금 지금 출발하는 거랑 10분 후에 출발하는 거랑 도착 시간이 똑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에서 여기부터 뵙었는데 서울에서 여기 오는데 가장 이제 좀 일찍 나왔더니 결국은 타게 되는 이 경상선 노선을 타고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대중교통 시간표에 따라서 그 접근성이 시간표에 따라서 뭐냐면 빨리빨리 잘 갈아타는 사람은 빨리 가고 혹은 좀 놓쳐서 느리게 가는 사람은 느리게 가는 것들의 그런 편차들이 다 분석이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이게 이제 컨베이어 모듈이고 이거를 여기 이제 거기 홈페이지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지점에서의 시간을 이제 등시선도를 그리고 그리고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 일자리가 얼마. 말하자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전국의 그리드에 뿌려놓은 일자리에 지금 버스 노선을 넣었더니 오전 9시에 출발하게 하니까 30분 안에 조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직장 수가 얼마나 되어지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모듈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계속 이제 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통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체 수고요. 그리드별 사업체 수고, 이게 전국에 깔아놓으면 이제 이런 그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역에서 했을 거고, 거기서 우리나라 GTFS와 OS 오픈스트리트 깔아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4시간 안에 이제 전국까지 가겠죠.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조작을 했던 거는 도달 확률인데요. 그러니까 5% 상위 5%. 그러니까 굉장히 잘 갈아타는 사람들은 자원 접근성이 이렇게 이게 아마 사업체 수네요. 아주 빨리빨리 운전에 빨리빨리 갈아타는 사람들은 자리마다 360만 개의 사업체에 4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위 5%는 300만 개, 한 75%, 한 그 정도, 70, 8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 단순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기보다 이렇게 그런 갈아타는 환승까지 다 고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다 계산을 시키면은 이렇게 도달 확률에 따라서 접근성이 많이 차이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긴 한데요. 적절한 시간에 대기 없이 탑승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350만 개의 일자리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버스, 지하철, 기차를 놓쳐서 한참 대기하는 경우에는 확 줄어들어서 580만 개까지 떨어질 수 있다.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주는 거고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를 지금 해봤는데 예를 들면 출발 지점은 서울역이 동일하고 빨간색이 파란색이 모든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 모든교통수단이고 빨간색은 버스만이요. 똑같이 대중교통인데 파란색은 기차까지 다 탔을 것이고 빨간색은 버스만 이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서울에서 버스로 부산까지 버스만 일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역시 버스는 이제 이렇게 같은 시간 안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느리니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기차를 타고 일단 2시간 안에 대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접근이 꽂아나가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출발 지점은 서울역이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 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파란색은 대중교통수단 그리고 붉은색은 승용차입니다. 이제 개인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4시간까지 가면은 접근성이 비슷해요. 그냥 파란색에서 말하자면 이제 서울역에 출발해서 전국에 있는 회사들의 접근성을 분석을 한다고 할 때 4시간까지 가면은 사실은 부산까지는 승용차보다 기차가 빠르잖아요. 일단 2시간만 빨리 가서 도달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4시간쯤만 비슷한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승용차가 빠르죠. 걸어 나가서 버스 기다렸다가 대중교통은 아무리 가까운 데도 한 30분 안에 도착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승용차는 일단 뭐 길만 안 막힌다면은 바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비례가 되면서 그 초기에 출발한 지 46분 시점에서는 빨간색 승용차의 접근성이 대중교통을 아주 잘 갈아탄 것보다도 2배 이상의 높은 접근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시간 20분 정도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슷해지죠. 물론 승용차가 도달 영역은 넓은데 실제로 거기에 회사가 없고 뭐 산과 강만 있다면은 그러면 접근 자원의 분포에 따라서 무조건 넓은 데를 많이 간다고 접근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로 파란색 뒤에 좀 어둡게 보이는 파란색으로 밝힌 영역이 좁지만 접근성은 사실상 비슷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은 데들의 대중교통이 깔려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접근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시간 반 가면 이 정도. 부산은 그래도 2시간, 3시간 20분이죠. 부산은 차량을 가지 못했는데 기차 대중교통을 먼저 도착하는 그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건 예전에 했던 거고 이제 경기도라고 동두천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동두천 시내 중심 여기는 대중교통 사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동두천 시내 중심에 출발을 해서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이번에는 고용자 수인데 고용자라는 게 결국은 회사에 있는 그런 이제 일자리이기 때문에 직장 동두천 중심에 출발해서 시내에 있는 일자리에 얼마나 많이 30분 안에 갈 수 있냐라는 건데요. 두 개를 이제 역시 파란색이 지금 보시는 게 대중교통이고 이게 그 승용차입니다. 물론 이제 막히는 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승용차가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긴 하지만 그 30분 접근성을 보시면은 거의 그 승용차가 44만 개 일자리라고 한다면은 대중교통은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런 아까의 여기 이제 한 지점에서 여러 지점을 접근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거 30분이다 그러면은 44,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 그리드를 모두 다 반복을 시켜서 사실 이 계산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걸 이제 클라우드 이용해서 아마존 클라우드 이용해서 계산 작업을 좀 해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돌리면 모든 지역에 그런 접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게 서울과 뭐 인천 경기 전체에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일자리 수인데요. 당연히 뭐 서울 쪽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잘 깔려 있으니까 여기 제가 일정 진한 대상으로 보이는 데가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이상은 여기가 20만 개 이상의 지역이고 이 노란색으로 된 지역은 2만 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경기도 쪽을 보시면은 그래도 뭐 당연히 안양, 성남, 수원 이런 데가 사람 많이 살고 교통 잘 깔렸으니까 접근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일자리가 20만 개가 넘는 거고요. 근데 조금만 바꾸면 용인, 화성, 황태, 안성 그리고 경기 북부 쪽으로는 굉장히 좀 서울을 중심으로 좀 경기 남부, 경기 북부라고 한다면은 남부에는 그래도 이제 일자리 수가 많은데 북부에는 금방 짧아져요. 20만 개 이상은 금방 끊기고 금세 이제 노란색, 그러면 2만 개 이하 대중교통을 30만에 그러면 요 지역이 녹색인 거는 요 지역에서 아까처럼 분석을 쫙 동시선을 그려봤더니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뭐 4만 개에서 6만 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도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거에 이제 이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작전이라는 거는 노선을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노선을 이건 좀 약간 방역인데요. 노선을 추가해서 노선 뒤에 시간표를 정해보면 이 시간표에 따르면은 뭔가 잘 맞지 않았던 시간표들을 굉장히 혼내처럼 잘 연결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한 대를 깔아도 접근성이 확 늘어나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대중교통 시뮬레이션 모델을 보여드린 것이고, 요거는 제가 KT랑 같이 일을 할 때 경기도 쪽에 이렇게 제안할 때 그리고 왔던 건데, 그리고 이제 KT 통신 데이터로 실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이제 5km 격자를 그려서 아침에 소요 시간하고 사람 수를 계산해봤어요. 전수화를 시킨 모델이고요. KT 고객들만이 아니라 이제 고정에서 전수화를 시킨 모델이고, 말하자면 요 지역에서 서울 바로 근처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5만 4천 명인데 평균적으로 51분 걸린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50분 이상이고 50분 이상이면서 5천 명이 오래 걸리는데 출근도 많은 지역들만 필터링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원으로 나타난 지역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지역들, 기포신도시 쪽에 이제 거의 50대분 나오는데 출근이라는 9,000명 그리고 12,000명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진짜 호평판 쪽 지역도 62분 넘긴 한데 여기 남양 쪽에 사람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서울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제 이렇게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화의 이거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이라기보다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리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다 보여주면 좀 너무 정량이 많으니까 적정하게 필터링을 1차 원을 하고 2차적인 그런 좀 하얀색 그리드로 손을 그린 거긴 합니다. 하얀색 그리드를 그려서 이제 밑에 교통만 깔아놓고 GIS 소프트웨어에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동시에 이제 요거는 등시선도 여의도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계산을 해서 각 셀별 계산을 이렇게 그리드별로 소요 시간이 나오면은 그럼 등고선처럼 같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혼을 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시선도를 그려봤더니 여기 이제 이게 당연히 가까운 데는 빨리 가고 먼 데는 먼데 동심원이 아니라 이쪽 한강 따라서 약간 좀 단지름이 커져요. 약간 좀 타원 같은 모양인데, 왜냐면 한강 따라서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같은 거리, 같은 시간에도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전서 가격이 좀 넓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간 동굴에서 서남 출근 같은 시간대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발견해서 교통 계획을 해봐야겠다. 그럴 때는 그냥 한번 모아보고 또 한번 분석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보다 노선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그 효과를 보는 그런 사이클을 시간을 한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렇게 특수한 목적의 시뮬레이션 도구
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많은 그림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데이터 시각화를만 업무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요새는 그리고 또 파이그래프나 이런 막대 그래프나 그런 것들은 또 인터랙티브한 웹에서 움직이는 인터랙티브한 웹 차트들을 클로드나 챗GPT처럼 LLM 모델들이 그냥 지시만 하면은 금방 좀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영역도 지금은 아직은 저런 것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적식당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동시에 가지면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그래도 하지 못하는 저런 어떤 네트워크 공식에 의해서 빠르게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보고 있는 건데요. 이제 데이터 시각화 그렇게 그려주는 게 인공지능이 됐건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건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그리든 보고 취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해볼 때는 뭔가 복잡해 보이거나 그러면 다 좋아 보일 수 있었는데 이게 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데이터들 계속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비슷한 좀 요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는 건데 좀 그런 이상을 좀 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또 이제 이게 너무 뭉쳐놓으니까는 상세하게 오해를 못 봐. 그게 계속 제가 이제 하는 고민이긴 한데요. 그래서 계열인자로 좀 전체적인 경향을 표현하거나 혹은 구조적인 2차적인 표현을 덧대어서 또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거나 혹은 이제 아주 반복되는 거라면은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했을 때 굉장히 느린 작업을 최대한 이제 컴퓨터 최적화를 통해서 빠르게 계산해서 좀 이제 탐색의 효율을 올리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시각화가 좀 아직도 할 수도 있고 또 시각화 여러 번 접할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너무 다르게 그려도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다가 요새는 사람들이 익숙한 표현에다가 살짝 덧대어서 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게 계속 제가 보면 아마 시각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다면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런 다양한 그런 그림들에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데이터 많이 다루시는데 쌓여있고 좀 유용할 것 같은데 정체가 이제 분명하지 않은 좀 미활용 빅데이터들이 아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일단 그림을 탐색해 보는 게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